안녕하세요, 여러분. 빵이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헤더 모리스 작가님의 실카의 여행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의 3년에 이어 또 하나의 세계사의 비극이었던 소련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그보다 오랜 세월을 갇혀 지내야 했던 실존 인물, 유대인 실카를 주인공으로 쓴 소설입니다. 그러면 읽어드리겠습니다. (1945년 1월 27일)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 실카가 앞에 서 있는 군인을 빤히 쳐다본다. 수용소에 입소한 군대 소속이다. 군인은 러시아어로, 그 다음에는 독일어로 뭐라 말한다. 그러곤 18살의 소녀를 내려다본다. Du bist frei. 정말 그 말을 들은 게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지금껏 수용소에서 본 러시아 사람이라곤 수척하고 굶주린 전쟁 포로들 뿐이었다. 자유가 정말 있기는 할까? 이 악몽이 끝나기는 할까? 그녀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군인이 몸을 굽혀 그녀의 어깨 위에 손을 얹는다. 그녀가 움찔한다. 그가 얼른 손을 치운다. 미안, 겁주려던 건 아니었어. 그가 다시 독일어로 말한다. 그리고 고개를 흔든다. 그녀가 알아듣지 못한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그가 이리저리 손짓해가며 천천히 다시 말한다. 너는 자유야. 이제 안전해. 우리는 소련군이고 너를 도와주려고 여기에 왔어. 알아들어요. 실카가 자그만 체구를 가리고 있던 외투를 바짝 잡아당기며 작은 소리로 말한다. 러시아 말을 알아들어? 실카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녀는 동슬라브 방언인 루시너를 듣고 자랐다. 이름이 뭐지? 군인이 부드러운 말투로 묻는다. 실카가 군인의 눈을 올려다보며 또박또박 말한다. 세실리아 클라인이에요. 하지만 친구들은 실카라고 불러요. 예쁜 이름이군. 실카는 수용자가 아닌 이렇게 건강한 남자를 보는 게 낯설다. 투명한 눈, 도톰한 뺨, 모자 밑으로 삐져나온 건강한 머릿결. 어디 출신이지, 실카 클라인? 옛 기억은 희미해져 기억조차 잘 나지 않는다. 언젠가부터 바르데요프에서 가족과 함께 살던 시절을 기억해내는 것이 너무도 고통스러운 일이 되었다.
체코슬로바키아 출신이에요. 실카는 목이 맨다. (1945년 2월)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강제 수용소. 실카는 열기를 뿜어내는 난로에 최대한 가까이 앉아 있었다. 아까부터 자신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알고 있다. 몇 주 전 나치 친위대가 그녀의 친구들을 포함해 사지가 멀쩡한 여자들을 수용소 밖으로 강제로 끌고 나갔다. 수용소 안에는 병들어 뼈만 앙상하게 남은 이들, 아니면 아이들만 남겨졌다. 그리고 실카가 있다. 나치는 이들을 모두 총살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허겁지겁 도망치는 수용자들은 도망가게 그냥 내버려 두었다. 내무인민위원회 요원들이 군인들과 합류했다.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카가 듣기로는 별도의 훈련을 받지 않은 일반 군인이 할 수 없는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소련 내무인민위원회는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그게 무엇이든 소련 정부의 위협이 될 만한 것들을 처리한다. 군인들한테 듣기로는 그들이 모든 수용자들을 신문하고 특히 나치군에게 협조하거나 동조했는지를 따져 수감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퇴각하는 독일군은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의 적이기에 그들과 결탁한 자는 이유를 막론하고 소련의 적이 된다. 군인 하나가 숙소 안으로 들어온다. 따라와. 그가 실카를 가리키며 말한다. 그러곤 실카의 오른팔을 움켜잡고 그녀를 질질 끌고 간다. 지난 몇 주 동안 신문을 받으러 끌려 나가는 이들을 지켜보는 일이 수용소의 일상이 되었다. 이제 그녀의 차례가 된 것이다. 그녀는 18살이고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아주기를 바랄 뿐이다. 그녀에겐 죽음 말고는 다른 선택권이 없었다. 하루빨리 고향인 체코슬로바키아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실카는 소련군이 본부로 사용하는 건물로 끌려 들어간다. 그 와중에 그녀는 맞은편에 앉은 4명의 남자를 향해 애써 미소를 짓는다. 그들은 그녀를 이곳으로 끌고 온 악랄한 독일군을 소탕하러 여기에 있는 것이지 그녀를 처벌하러 온 게 아니다. 이번이 좋은 기회다. 이제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미소에 답하지 않는다. 그녀는 그들이 입고 있는 제복이 밖에 있는 군인들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눈치챈다. 어깨에는 푸른색 견장이 있고 앞 테이블에 놓인 푸른색 모자에는 붉은색 줄무늬가 있다. 드디어 그들 가운데 하나가 그녀를 향해 미소 지으며 친절한 목소리로 묻는다. 이름이 뭔가? 세실리아 클라인이요. 세실리아, 어디 출신이지? 출신 국가와 고향은? 체코슬로바키아 바르데우프 출신입니다. 생년월일은? 1926년 3월 17일입니다. 이곳엔 얼마나 있었나? 1942년 4월 23일. 막 16살이 되고서 이곳에 왔어요. 요원이 질문을 잠시 멈추고 그녀를 찬찬히 살핀다. 꽤 오래됐군. 끝이 보이지 않았죠. 1942년 4월부터 여기에서 무엇을 했지? 살아남는 일이요. 그렇군. 살아남기 위해 무엇을 했지? 그가 그녀를 향해 고개를 갸우뚱한다. 굶주리진 않은 것 같은데? 실카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 대신 손을 머리로 가져간다. 몇 주 전 친구들이 수용소 밖으로 이송되고 나서 그녀는 스스로 머리칼을 잘랐다. 일을 했나? 살아남기 위해서 일했습니다. 네 사람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다. 그들 가운데 하나가 종이 한 장을 집어들고 읽는 신용을 한다. 너에 관한 기록이 있어. 세실리아 클라인. 여기 보면 실상은 적군에게 몸을 팔아 살아남았다고 쓰여 있어. 실카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마른 침을 한번 꿀꺽 삼키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가늠하려 애쓰며 한 사람씩 차례로 바라본다. 또 다른 사람이 묻는다. 간단하게 묻지. 나치와 잤나? 그들은 나의 적이었습니다. 나는 이곳에 끌려온 전쟁 포로였고요. 나치와 잤나? 그렇다고 들었는데? 이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처럼 나를 이곳에 끌고 온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첫 번째 요원이 일어선다. 세실리아 클라인, 너를 크라쿠프로 보낸다. 그곳에서 너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실카를 쳐다보지 않는다. 실카가 일어선다. 이럴 수는 없다. 안 돼요. 나한테 이럴 수 없어요. 나는
전쟁 포로일 뿐이에요. 아직까지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은 사람 가운데 하나가 나지막이 묻는다. 독일어를 할 줄 아나? 네, 조금요. 이곳에 3년이나 있었으니까요. 다른 언어도 여러 개 할 줄 안다고 들었는데 거기다 체코슬로바키아인이고 실카는 아니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 얼굴을 찌푸린다. 학교 다닐 때 몇몇 언어를 배웠고 여기서 지내다 보니 다른 언어들도 주워들어 알게 되었다. 요원들이 서로 눈길을 주고받는다. 다른 언어들을 할 수 있는 걸 보니 네가 스파이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드는군. 여기 있으면서 누가 됐건 정보를 사려는 사람에게 보고를 했을 수도 있고 이 문제는 크라쿠프에서 조사할 거야. 장기 노역을 하게 될 수도 있어. 처음 질문을 했던 요원이 말한다. 실카는 잠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다. 이윽고 그녀를 이곳으로 데려온 군인이 그녀의 팔을 잡더니 그녀를 끌고 나간다. 실카는 자신에게 죄가 없다며 소리친다. 어쩔 수 없었어요. 나는 강간당한 거라고요. 안 돼요. 제발요. 하지만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다. 그녀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그들은 다음 사람으로 넘어간다. (1945년 7월) 크라쿠프 몬텔로피치 감옥. 실카는 축축하고 악취가 풍기는 깜빵 한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있다. 몇 날, 몇 주, 몇 달.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아내려 애쓴다. 그녀는 주위 여자들과 말을 섞지 않는다. 말을 하다 간수에게 들키기라도 하는 날엔 그대로 끌려나가 옷이 찢기고 온몸에 멍이 들어 돌아왔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좋을지 판단이 설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눈에 띄지 말라고 그녀 스스로에게 이른다. 그녀는 배설물과 곰팡이 그리고 썩어 들어가는 냄새를 조금이라도 덜 맡기 위해 옷 한 귀퉁이를 찢어 코와 목 주변을 묶었다. 어느 날 그들이 그녀를 깜빵에서 꺼낸다. 배가 고파 쓰러질 지경인데다 신경을 잔뜩 곤두세우고 있었던 탓에 지칠 대로 지쳐 간수와 깜빵의 벽과 바닥이 마치 꿈속인 양 한데 뒤엉켜 보인다.
그녀는 복도로 나와 다른 수영자들 뒤에 서서 천천히 문을 향해 움직인다. 잠시나마 따뜻하고 건조한 벽에 몸을 기댈 수 있다. 복도는 간수들을 위해 난방을 하지만 깜빵은 난방이 되지 않는다. 지금쯤 바깥 날씨는 분명 따뜻할 때지만 깜빵은 밤 내내 추웠고 그 찬 기운이 다음 날까지 계속 가는 것 같다. 그녀의 차례가 되어 방으로 들어가니 장교 하나가 책상 앞에 앉아 있다. 그의 얼굴은 전등 빛에 비쳐 녹색으로 물들어 있다. 문 앞에 있던 장교들이 실카를 향해 책상 앞으로 가까이 가라고 지시한다. 장교는 서류를 내려다본다. 세실리아 클라인? 그녀는 흘끗 주위를 둘러본다. 3명의 건장한 남자 말고는 그녀뿐이다. 맞나? 장교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서류를 읽는다. 매춘의 스파이, 나치와 결탁한 죄로 기소되었군. 노역 15년형에 처한다. 그가 종이에 서명한다. 여기에 동의한다고 서명해. 실카는 장교가 하는 말을 모두 알아들었다. 그는 러시아어가 아닌 독일어로 말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속임수일까? 문 앞에 있는 군인들의 시선이 느껴진다. 뭐라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서명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인다. 장교가 종이를 뒤집더니 점선을 가리킨다. 점선 위에는 러시아 문자인 키릴 글자들이 쓰여 있다. 앞에 놓인 좁은 길로 들어서느냐, 아니면 죽음을 택하느냐. 또다시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어린 나이에 수도 없이 겪어온 일이다. 장교는 그녀에게 펜을 건네고 지겹다는 얼굴로 문 쪽을 쳐다본다. 다음 사람을 기다리다 그 사람이 오면 그저 자기 할 일을 한다. 실카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에 서명한다. 감옥에서 끌려나와 트럭에 태워지고 나서야 겨울이 가고 봄은 오지 않았으며 어느덧 여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태양의 온기가 아직 살아있는 그녀의 차디찬 몸을 어루만진다. 햇살이 너무 부셔 눈이 시리다. 눈이 미처 적응하기도 전에 덜커덕 트럭이 멈춘다. 그리고 그녀 앞에 빨갛게 페인트가 칠해진 가축 운반용 화차에 화물칸이 보인다.
1945년 7월 북극권에서 북쪽으로 160km 시베리아 보르쿠타 굴라크로 향하는 기차. 사방이 꽉 막힌 화차 바닥에 집이 깔려 있다. 수용자들은 그 좁은 공간을 비집고 각자 앉을 자리를 차지하려 애쓴다. 나이가 많은 여자들은 울부짖고 아기들은 칭얼댄다. 여자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소리, 그 소리를 다시는 듣고 싶지 않았다. 기차는 몇 시간째 역에 서 있다. 한낮의 열기에 화차 내부가 오븐이 된다. 공용 물 양동이는 금세 바닥을 보인다. 울다 지친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갈라지기 시작한다. 나이가 많은 여자들은 정신줄을 놓고 헛소리를 해댄다. 실카는 무릎을 세우고 벽에 기대어 작은 틈새로 들어오는 한 가닥 공기에 위안을 얻는다. 옆에 있던 여자가 그녀에게 기대더니 등으로 실카의 무릎을 밀고 들어온다. 실카는 그녀를 그냥 그대로 둔다. 있지도 않은 자리를 놓고 싸워봤자 소용없다. 덜커덕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제 어둠이 내려앉은 모양이다. 몇 칸이나 되는지 알 수 없는 화물칸들을 크라쿠프에서 멀리 떼어놓으려고 기차 엔진이 버둥거린다. 마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에서 멀리 떼어놓으려는 것처럼.